지난달 30일 충남 서산의 한 원룸 건물에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집주인이 계약이 끝난 방을 살피던 중 60대 초반 남성의 시신을 발견한 겁니다. 놀랍게도 시신은 냉장고 안에 있었는데요. 오래 방치돼 부패한 상태였지만 외상이나 훼손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같은 날 저녁 서해안 고속도로의 한 휴게소에서 60대 남성과 함께 살던 아들이 경찰에 붙잡히게 됩니다. 경찰이 아들을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긴급 체포한 건데요. 경찰의 끈질긴 추궁 끝에 아들은 자신이 아버지의 시신을 유기한 게 맞다며 범행을 시인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자, 이 기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네, 지난달 30일에 경찰에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냉장고 안에 웬 시신이 있다 이런 내용이었는데요. 신고자는 다세대 주택의 건물 관리인이었고요. 계약이 끝난 이 세입자 집에 냉장고를 바꿔주려고 갔다가 이 시신을 발견한 겁니다. 시신은 60대 남성이었고 앉은 자세로 발견이 됐는데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일단 시신에서 외상은 확인되지 않고 있고 대략 봤을 때는 2달 전쯤에 숨진 것 같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자, 그런데 경찰이 조사를 해봤더니 그 범인이 그러니까 60대 남성을 냉장고 안에다 집어넣었던 사람이 바로 그 아들이었다는 겁니다. 네, 이 집에는 아들하고 60대 아버지 단 둘이 살고 있었는데 당시에 이 아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아들이 아주 강력한 용의자가 될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CCTV를 추적해서 밤 8시쯤에 서해안고속도로 한 휴게소에서 이 아들을 붙잡았는데요. 이 아들 차 뒷좌석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아하. 일단은 뭐 아버지가 어떻게 사망했는지 그 사망 경위에 대해서 경찰이 집중적으로 추궁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아버지가 숨지고 하루 이틀이 아니고 한 달 보름 넘게 그러니까 45일 넘게 아버지의 시신을 이렇게 냉장고에 방치한 것으로 이제 경찰 조사 결과 확인이 됐습니다. 사흘 전에 이제 본인도 못 견뎠는지 이사를 가겠다면서 집주인에게 연락을 하고 시신을 놔둔 채 도망을 갔던 겁니다. 그럼 왜 냉장고에다 아버지 시신을 넣었을까요? 참 어이가 없는데 장례치를 돈이 없었다라는 식의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경찰 조사에서 뭐 실제로 경제력이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이 맞았다고 해요. 그리고 그래서 또 그냥 방치할 경우는 이제 부패 같은 것들이 우려가 되기 때문에 냉장고를 썼다라고 하는데 아니 집을 비우고 나면 당연히 금방 이게 드러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좀 이해가 잘 안 가네요. 아, 지금 나오는 앞서 지나간 그 냉장고 안에 자, 이 아들, 이 부자는 4년 전 타지에서 충남 서산으로 이주해 온 뒤로 함께 둘이 생활했던 걸로 알려졌는데 아버지는 병 때문에 누워서만 지낸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치매 때문이었죠. 자, 경찰 얘기 잠깐 듣고 가시죠. 없으니까 돈이 없어서 그동안 또 며칠 굶었대요. 이분 혹시 그런 기초수급 대상자 그런 거? 그런 거는 신청이 안 돼 있어요. 그게 이제 치매 증상이 좀 있었다 그래요. 그동안 그 직장 생활을 했었어요. 근데 아버지가 이제 고통 불편해서 움직이지 못하고는 바람에 이제 직장을 그만두었다 그래요. 자, 근데 이 무료 장례 지원 이런 거 검색만 하면 다 나오는데. 제가 지금 방금 앵커가 이야기했는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 이게 아직 우리는 확인이 안 됐습니다. 이게 아버지가 어떻게 사망했는지 이제 부검을 통해서 확인해야 되는데 만약에 자연적으로 아버님께서 이제 사망을 하셨다면 사망하고 난 다음에 그 장례식을 충분히 사회적으로 지원받아서 장례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꼭 그걸 찾아보시고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아버지가 자연사로 돌아가셨는데 그걸 냉장고 속에 아버님을 모시면 이건 또 범죄로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있어서 사체 유기죄가 성립 안 되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내용들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다. 특히 그러니까 치매는 국가에서 충분히 지원해 줄 수 있는 대책까지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꼼꼼히 좀 챙기시고 저는 굉장히 마음 아팠던 게 기초수급자로 등록도 안 되었다는데 그런 것까지 좀 같이 우리가 이 내용을 보시는 여러 시청자분들께서 혹시 주위에 그런 힘든 분이 계시면 꼭 좀 찾아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주민센터 가면 다 확인해 주니까요. 꼭 좀 찾아서 도움을 받으시라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아버지가 치매였다. 그리고 돈도 없었다. 장례를 치를 돈도 없었다. 그리고 일부 보도에서는 이 아들도 약간 정신적으로 부족함이 있었다라는 보도까지 딱 나왔을 때만 해도 뭔가 좀 짠하다, 안타깝다라는 분위기가 많았죠. 하지만 반전이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치매 아버지를 굶기고 때렸다는 사실이 전해집니다. 네, 경찰에 따르면요. 아버지의 치매 증세가 심해지니까 아버지를 때리고 굶기기까지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아들이 1년 전부터 일거리가 없어서 생활고에 좀 시달렸다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아버지를 학대하기 시작한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심지어는 아버지가 치매와 당뇨를 앓고 있었는데 제대로 병원에 데려가지도 않았고 약도 처방해주지 않아서 병을 방치하기도 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경찰 설명을 들어보면은 그 일부 보도에서 앞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아들도 조금 정신적으로 좀 부족했다라는 보도가 있었는데 경찰에서는 조사를 해봤더니 그렇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뭐 제가 이제 우리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에서도 이런 치매, 즉 가족 간의 존속, 그다음에 가족 간의 비속 살인들을 보면 특히 치매 환자분들의 어떤 살인 사건이 많이 일어나는데 이게 한편으로 보면 분명히 막을 수 있는 살인 사건들이거든요. 다른 사건은 우연하게 발생하는 건 막지 못하지만 분명히 가족 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이런 살인들은 분명히 우리 사회와 국가가 개입해서 막아야 되는데 지금 같은 상황에도 아버지가 치매인 상황, 당뇨인 상황, 그러면 아들 된 입장에서는 회사를 그만둘 수밖에 없고 이 아들의 미래는 지워지는 순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들 입장에서는 제일 미운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이 아버지일 거라고요. 내가 돌봐야 되는 아버지가 내 미래를 지우고 있기 때문에 그 아버지가 미울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반대로 이와는 전혀 다른 사건에서 치매를 이제 앓으시면 약간 거칠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성격이. 그래서 아까 식사를 드시고 난 다음에 또 식사를 달라 그럴 수 있고 또 다른 어떤 여러 가지 요구하는 과정에서 그 아버지가 또 폭행을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분명히 국가가 개입해서 막아야 되는 살인이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아들은 일단 구속이 됐어요. 네, 일단은 뭐 학대를 통해서 아버지가 사망한 것을 일단 잠정적으로 보고 존속학대 치사하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아버지 사체를 냉장고에 유기했으니까 사체유기죄가 성립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존속학대 치사 같은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이니까 굉장히 중한 형으로 처벌할 수 있는데 하지만 아직도 이 죄명이 확정이 된 건 아닙니다. 아버지를 학대해서 사망하게 했다라고 지금 알려져 있는 상황이지만 예.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좀 더 조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